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후성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3370이 되겠습니다. 후성이 오늘 뭐 사실 옳은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후성 이 원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물가 상승도 있고요. 원재료값 상승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매출 원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진짜 적자가 났잖아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충당금이라고 있거든요. 충당금. 어, 항상 이제 그 충당금 그리고 이 제조업 같은 경우 충당금 그리고 뭐 조선업이나 아무튼 요런 원자재 말고 이 기판을 만들거나 이런 회사들은 건설회사도 포함해서요 충당금이라는 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업이나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손실 충당금이 있고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기타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 이 재고를 만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재료를 사용해서 미리 매입으로 땡겨 와서 이 원재료를 통해서 재고를 만들죠. 근데 요 재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후성 같은 경우에 재고를 굉장히 많이 구비해 놓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1분기 부분하고 작년에 있던 재고들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조금 1분기 때 반영을 다 시킨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은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매출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매출보다 이 판매 원가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원래는 그 매출 원가가 그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성을 보시면은 이 전자공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들어가서 연결재무제표 보면은 봐봐요.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매출보다 매출 원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요게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돼서 영업이익이 174억 원이라는 손실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매출 원가가 한 요 정도 나와야지 정상인데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요 정도 오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뭐 많이 올라봤자 뭐 1.3배, 1.2배 이 정도 오르지 이 정도까지 거의 2배 가량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존 재고 만들 때 이제 원자재나 이런 충당금들을 미리 선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일부러 1분기 때. 근데 이 시나리오가 약간 2분기 전에 이 전해질 공장 재가동을 하면서 이런 악재들을 좀 털어내고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2분기 때는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기다려야겠죠. 근데 기다리는데 어쨌든 간에 가치 투자는 기다려야 되니까 뭐 사놓고 바로 다음 달에 오르고 요런 부분들은 이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을 크게 기간에 두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투자는 이 단기 매매나 단타는 기간에 이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그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포커스를 두죠. 단타는 바로 그날 봐서 그날 수익 그리고 단기는 뭐 1일에서 3일 안으로 이렇게 기간에 의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스윙이나 이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바닥권인 자리를 어쨌든 간에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진짜 못해도 15,000원은 지수만 더 좋아지면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8,000원대도 저는 이제 전해질 공장 재가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분기 때 매출이 적자가 아닌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저 웬만하면 흑자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은 요번처럼 적자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18,000원 깨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업성글로벌 상장 추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되기 어렵겠다 하면 여기 있던 물량 악재가 반영이 됐던 게 다시 복구가 되면서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후성 글로벌이 이제 그 물적 분할로 인해서 이 후성은 뭔가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어, 이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도자료를 한번 볼게요.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 9월 달에. 그래서 물적 분할과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할 상장된 유망 사업 부분의 가치가 모 회사 주식 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분할 부분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리스크가 꽤 크다라는 걸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주 보호 방안을 충실히 공시를 한다.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상장기업 주주가 물적 분할할 때 반대하는 경우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근데 사실 이 후성이 요거를 진행을 해서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저는 반대가 거의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주주나 이 여러 이제 이 후성의 좀 큰 손들이 찬성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의미 없죠. 이미 주가가 많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제가 이제 향후 계획이라니까 이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했습니다가 아니죠. 그래서 요게 뭔가 가닥이 제대로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성 종목별 보면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계가 매집을 좀 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판만큼 기관계가 좀 매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니죠? 별로 그렇게 빠져나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매집한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오늘도 개인 개미 털기가 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성은 제가 계속 방송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